장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약간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요약 부분에서는 이제 시청하실 때 어떤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지랑 또 장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약간 서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제 두 개 어떤 걸 좀 다르게 보시고 또 그리고 또 공통되는 주요 보시는 시점 항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요약은요, 일반적으로 통대 1차 입학시험 문제 말고도 흔히 그 요약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약을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약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요약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인 요약 능력에 더해서 언어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어로 요약을 했을 때 일본어 그 자체가 얼마나 올바르고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매끄럽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끔가다 한자가 거의 없는 답안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내용이 뭔지는 알겠지만 일본어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주 어려운 한자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한자는 그래도 쓸 줄 알아야 할 것이고 표기도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르는 그때그때 이제 지시가 다르거든요. 가령 이 질문에 대해 반박, 반론을 제기하세요.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어서 같은 논조로 이어서 결론을 맺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 그 올바른 표현으로 작성한다는 게 일본어뿐만이 아니고 우리말로 작성하는 경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누구나 100%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국어라고 너무 방심하려다 안 되고 하니까 한국어도 역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채점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일본어를 써야 되는 날에 한국어를 쓰거나 한국어를 써야 되는 경우에 일본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봐서 그러거나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요. 굉장히 아깝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일단 1년을 날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저 뒤쪽에는 2학년은 좀 시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1학년도 있구나. 여기 1학년 이 단장님들 비롯해서 하루들이 와 계신데 선배가 되겠죠? 팁을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를 따세요.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대 당연히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입시를 하면서 스스로가 일본어 인풋이 부족하고 입시를 하면 할수록 계속 부족함이 느껴져서 끝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는 완전히 놀거나 아니면 일본어에 일부러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가거나 해서 조금 실망한 고마움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감. 오늘 안 되지만 내일은 될 거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을 거다.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스스로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선물 쓰신 분 계셨죠? 네, 지금 제 생각도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학생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자 입시 준비하실 때 걸렸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짧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1년 2개월 정도 제가 교환학생에 다녀오고 나서가 9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인 10월에 입시를 봤으니까 한 1년 1개월,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매우 달라가지고 제가 학원을 다닐 때는 삼수 하신 분도 있고 사수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차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네, 3개월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1차 필답 시험에서 그 일본어나 한국어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일본어 그 글자 필체가 자신이 없는데 워라든가 가다가라든가 한자라든가 좀 필체가 좋지 않아도 그 채점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필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말고 남이 봐서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日本語でもいい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ので、日本語で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入試と関連していないのですが、在学中に通訳の訓練は授業とかでもす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授業以外で通訳の経験が積める実践的な機会があるのか、どういうものがあるのか聞きたいです。はい。在学中にですね、特に何か決まっているプログラムみたいなのはありません。で、何か依頼があったときに、卒業生だけじゃなくて、学生たち、在学中の学生たちが何らかの通訳をすることがあったりします。で、例えばなんですが、僕が記憶しているのでは、少し昔のだと、2018年冬の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大きなイベントですから、当時の卒業生プラス、学生さんも結構複数、10人近くが、仕事をした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し、去年もですね、ピョンジュで、G20 サミットだったかな、でその時も学生たちが日本語からも複数人、通訳者という形で参加したりしていました。その他にもそんなに大きなイベントではなくてもですね、先生方、僕とパク・ミジョン先生、専任の教授プラス非常勤の先生方が何か個人的に依頼された通訳を学生たちにお願いをするということもたまにあったりはするんですが、ただ定期的にそれがなんか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実際に、皆さんが入学した後2年間、そのような機会があるかないか、あるいはどれくらいあるのかというのは、予想するのはちょっと難しいと思います。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번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私、日本人なんですけれども、大学生の方の中でも日本人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が、日本人の
が毎年どのぐらい入学されているのかと、入試によって日本人が不利であったりするのかどうかお聞きしたく質問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人、プラス日本人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在日コリアンまで、合わせて、日本語がネイティブの人のケースなんですが、過去に比べて、例えば10年ぐらい前に比べて、最近、比較的日本語ネイティブの人が、多く合格して入っ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明らかにあります。で今の2年生の中では日本語ネイティブ日本人学生が2人ですよね。2人今の1年生も2人です。なので、少なくとも今の 1,2 年生だけを見ても比率的に 10% は、少し上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最初言ったように国籍は問わないと言ったので、日本国籍だからといって有利不利、それは全くありません。全然ありません。방금 전에 질문 주신 분께서 재학 중일 때도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가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재학생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 생활이 많이 바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수업 따라가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학기 중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많이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힘들 정도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학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바꿀게요. 그렇게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있기는 한데 그것이 또 이제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부담스럽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통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횟수 제한이 있기는 한데요. 한 과목당 한 학기에 2회까지, 총 10일까지는 통역으로 결석을 해도 그것은 이제 요거 결석 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유고 결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장 실습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일본 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스승님이 보셨을 때 일본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하는 거 있으면 궁금합니다. 일본 분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기본, 기초를 이제 갖춰야 된다라는 것하고, 이제 다만,発声的なことを考えたときにですね、やっぱり日本語よりも韓国語の発音の方が難しいと思います。で、発音の点でできるだけネイティブに近いような、発音が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も、一つの重要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제 직장 가보면서 방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지 아니면 전직 학생으로 실제 학업에만 집중하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이반 멤버들도 보면, 물론 대학을 나와서 바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대학 졸업하고 1, 2년 정도 재수를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한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일본어 전공하신 분도 아니세요. 회사 생활을 길게 하셨던 분께서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대학원에 입학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율로 따지자면 확실히 학생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을 하고 오는 사람이 아예 없거나 적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저희가 입안에 9명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질문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이 한일과의 입학 설명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의 간단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 질문하신 분의 얼굴은 찍지 않았습니다. 지금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소리도 내 목소리는 거기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삭제하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말에 다른 좋은 스케줄도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시간 내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합격을 할 때까지는 쉬운 과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고 내년에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이 건물이 아닌 통문학대학원 건물 국제화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